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하영재 전 국회의원이 오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도의원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사천남의 하동 하영재 전 국회의원.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섰습니다. 재판 전에 아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현 시장한테 받은 돈 인정 안 하신 건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등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비와 지역사무소 운영비 등 명목이었습니다. 첫 재판 1년여 만에 나온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1억 6천여만 원 몰수와 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의 보좌관 등은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옳겠죠. 판단에 불만은 사실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부정하게 금품을 받는 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부패와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하 전 의원 측은 항소와 보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남해안 양식어류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어류의 폐사전 긴급 방류나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쉽지 않은데요. 어떤 이유인지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고수온 피해를 겪고 있는 경남 남해안. 첫 피해 발생 보름 만에 경남 전체 양식어류의 8%가 넘는 1,70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어민들은 더 죽을 물고기도 없다며 망연자실하기만 합니다. 고수온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양식장 어류들을 폐사 전 바다로 방류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어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침상 적조나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지면 양식 어류를 긴급 방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사 피해가 집중된 조피볼락은 성어 방류가 불가능합니다. 조피볼락은 이게 잡식성이 돼가지고 성어가 되면은 이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들은 무조건 잡아먹어버리거든요. 생태 혼란이 조금 있는 부분이. 현재 방류 가능한 치어의 크기는 5에서 7cm 미만. 양식 조피볼락은 치어 상태여도 이미 7cm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제 통영시가 양식어가들의 신청을 받았지만 방류 가능한 개체가 거의 없어 해수부 검토까지 이어진 어가는 단 한 곳뿐입니다. 사이즈도 검토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개선하면 좋을지나. 어민들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당장 큰 실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 전기세 지원 등 혜택을 받기까지 반년가량 걸리는 데다 어가당 5천만 원씩으로 정해진 지원 금액도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복구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으로 해서 한 4,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복구 비용을 타야 되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어민들은 고수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지원 기준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남해안 양식어류 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창원에서는 홍합과 오만둥이가 대량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창원시는 현장 조사 결과 마산하포구 양식장 곳곳에서 수확을 앞둔 홍합과 오만둥이 폐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난 창원공단의 대표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갖추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장 3개 크기 공장 옥상이 대부분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길이 430m, 폭 80m를 채운 패널은 모두 5,300여 개.
태양광 발전 용량은 2.3메가와트 규모로 한 해 3,260메가와트씩 전력을 생산해 냉장고 생산 공정 13%에 사용합니다. 탄소 배출 없이 산업용 전기보다 30% 저렴한 것도 장점. 연간 1억 4천만 원을 아낄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1,400톤 줄이기 효과도 있습니다. LG전자는 내년부터 이 공장까지 태양열 패널 설치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약 2.3메가와트급의 태양광 재생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25년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더 추가해서 약 7.8메가와트급의 태양광 재생 전력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이 4,679테라줄에 이른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부와 공장마다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는 최악의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것은 물론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한 해 전기 사용량만 2억 3천여 킬로와트로 4만 8천 가구가 쓸 규모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력거래소 수요시장 참여로 전력 사용 부하를 미리 관리해 수익 1억 2천만 원을 얻었고 부하 차단제 약정과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로 에너지 비용 절감이 39% 늘었습니다. 또 창원 본사 지붕에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투자도 검토합니다. 매월 사업부와 공장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 분석해서 개선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고 매년 초 에너지 절감 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감은 지구 온난화 대응 차원을 넘어 이제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비용과 장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가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유행입니다. 골프와 비슷하지만 쉽고 운동 효과도 커 고령층을 중심으로 동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도시 지역은 파크 골프 구장이 부족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낙동강변 대저 생태공원. 넓은 잔디밭에서 파크 골프 경기가 한창입니다. 서너 명이 한 조를 이뤄 나무로 만든 채로 공을 때려 구멍에 넣습니다. 골프와 경기 방식이 비슷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재미가 있으니까 잔디에 걷고 몸에 건강에 좋고 또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이제 머리 회전에도 상당히 좋은. 노년에서 중장년층까지 저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가 생활체육으로 인기를 끌며 이 경기장을 찾는 동호인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 2,600여 명이던 부산의 파크골프협회 회원 수는 올해 7월 기준 8천여 명으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인기에 비해 파크골프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17곳으로 대구의 절반, 경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가 큰 파크골프장은 삼락과 대저, 화명 등 낙동강변 생태공원에 몰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동하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해운대구나 기장군에서도 여기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멀고 25분치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1시간 기다리고 너무너무 지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파크골프협회는 구군마다 한 곳 이상 골프장을 조성해야 한다며 폐교 운동장 등을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114주년 경술국칠 기억 행사가 오늘 경남 보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광복회 경남지부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일제의 국권을 빼앗긴 역사를 돌아보고 뼈아픈 성찰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미래 세대에게 교육을 통해 경술국치일의 의미를 알리는 데 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오늘 창원광장 인근에서 하반기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을 탄압하고 인권위원장이 인권을 거부하는 등 국가의 기강과 노동자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 달 경남 민중대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제시의회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후반기 원 구성을 못해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항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전 후반기 시의장 배분 약속을 어기고 의장을 가져간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 합의도 지키지 않고 파행을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가 오늘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남저수지 녹조대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환경단체와 농어촌공사 관계자, 학계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 주남저수지 녹조 제거에 앞서 예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비점 오염원 관리와 퇴적토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거제시 외도 주변 바다에서 표류하던 990톤급 LPG 운반선이 통영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해상에는 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초속 14m의 바람과 함께 3에서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해당 운반선에는 한국인 선원 8명 등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지역구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천 시장은 첫 재판이 끝난 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적인 문제는 변호인과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천 시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4월 거제에서 일어난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3차 공판이 오늘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의 혐의를 상해치사 스토킹에서 살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유족 측은 가해 남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장시간 폭행한 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